최근 노인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난청으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난청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방치하다간 완전히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50대부터 난청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60대는 4명 가운데 1명꼴인 26%, 70대는 절반인 51%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청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 선물이 될 보청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난청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라는 것이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모아져서 귀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귀 안에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이소골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이 달팽이관에 전달된 소리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서 사람은 소리라는 걸 느낍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발생되는 과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난청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들어가는 길인 웨이도, 고막, 이소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 부르고 근데 하지만 우리 신경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달팽이관 이후의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분류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물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떤 재활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잘 듣게 만들어주는 재활기구를 저희가 보청기라고 합니다. 현재 나의 청력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검사로 삐삐 하는 순음을 듣고 반응 정도를 검사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전음성 난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음 검사로 환자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정확하게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안경과 달리 보청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장애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그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그 상태라든지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일단은 소리라는 것만을 따지게 된다면 크게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그 과정의 차이인 아날로그 보청기와 디지털 보청기가 있어서 그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음색,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색을 그 소리 증폭 방법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분들의 그 미용적인 면이 또 아울러서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고막형, 귓속형 아니면은 제일 큰 귀걸이형 등과 같은 보청기 크기에 따라서 또 보청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라는 것을 그 종류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본인이 미용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청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가는 것은 난청을 더 악화시키거나 노인성 난청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시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는 동안에 아니면 평소 생활 습관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에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면 충분히 조용한 곳에서 쉬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카페인이나 술과 같은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이 우리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자극적이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청기의 가격대는 보통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보청기는 아니며 보청기 구입 전에 미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충분한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